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2회에 걸쳐서 상황 판단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재형 강사입니다. 많은 분께서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신 만큼 제가 좀 드린 게 있어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이 또 가볍게 들기도 합니다. 글쎄, 첫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뭔가를 새로운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보다는 거꾸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조금 새롭게 좀 정리해드린다, 좀 도움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자리했습니다. 처음에 강의할 땐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방법이, 제가 하는 이 스타일이 적성시험에 맞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과 사고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으로서 나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공부해 오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충분히 이 난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더라, 이런 강사 이렇게 하라더라, 그런 말이 현혹되신다면 여러분께서 거꾸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견주어 보는 생각을, 그런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방법을 틀렸어, 저 사람 말로 다 바꿀 거야 하지 마시고요. 나도 충분히 잘 해왔어. 그런데 당신과 내가 한 방법을 검토해 봤더니 비슷한 게 있구나. 내가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두 번째, 당신과 내가 한 방법 봤더니 내가 조금은 좀 틀린 것 같더라. 그럼 저 사람을 통해서 교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성시험을 공부하신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글쎄요, 다는 아니겠지만 종종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내가 내 모습을 좀 잘 놓칠 때가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라든지 해결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시죠. 내 잘못이야, 내가 모자랐어, 이렇게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상황 판단 점수가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많은 분께서 내가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께서 대학생이시고 졸업하신 분이 많으시죠? 그 정도 사고력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은 문제에 대한 것 사고력인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급히 얻으시니까 문제를 못 풀었던 거지, 정말로 여러분께서 사고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통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적성시험이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성시험은 내 생각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모든 것들을 사고로라는 문제로서 귀결시키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공부를 해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이 안 되셨으면 다시 기출분석 하시죠. 작년에 기출분석과 올해 기출분석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더욱더 많은 것들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적성시험 그렇게 기출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미시적인 것 찾으시죠. 이 문장에서 이 표현 때문에 틀렸구나, 이렇게요. 그럴수록 여러분께서의 독해 속도와 사고의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시죠. 왜? 1년 2년 공부하니까 내가 빗셋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럼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 모강 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모강은 학원 돈 벌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정말 크게 모강 없이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모강은 어떤 과정인 것 같으세요? 모강 때 실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강 때 보통 오셔서 점수들 비교하시죠? 여러분, 모강 점수 비교하신다고 실점수가 좋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강이라는 시간은요, 시간을 나한테 체화시킨 과정입니다. 90분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를 공부하는 자리인 거지, 거기서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느끼신다면 또 그릇되신 겁니다. 결과 또 안 좋겠죠? 또 3, 4년 보내셨겠죠. 그래서 또 7월, 8월 되면은 기본 강의까지 뭐 스터디 하시면서 그냥 기출 돌리겠죠. 이러다가 이제 보시면 9월 달쯤에 모강 20회짜리 보시다가 또 겨울 되셨죠. 그럼 또 이제 비싼 모강 되시고 또 결과 안 좋으시고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됐던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저 역시도 있겠죠. 여러분께 좋은 강의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과 안 좋았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적성시험이 해도 안 것 같은 게요. 문제가 풀어서 척척된 것 같지 않으니까요. 노력해봤더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패턴 내지 그 정신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쉽고 어떤 사람 문제가 어려울까요? 같은 글로 된 얘기일 텐데요. 정말 사고력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께서 10살 정도 어린애랑 대화를 한다 칩시다. 그들의 대화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가 소재가 쉬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얘기의 범주가 보이기 때문에 말이 쉬운 겁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께서 소개팅이라든지 미팅할 때 이쁘신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났다 칩시다. 왜 그들은 어려울까요? 그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면 내 안에서 온 게임 쉽습니다. 근데 전체가 그려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어든 논리게임이든 규칙형 모임이든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보통은 세부적인 정보에 매달리시죠. 당연히 어떤 분께서는 큰 그림 안에서 그 점을 볼 거고요. 어떤 분께서는 그 세부적인 정보만 볼 겁니다. 절대로 후자는 전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날 첫 시간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12번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얻어갈 것은 바로 전체 큰 틀, 그 패턴을 배우는 눈을 배우실 겁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설하는 강의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될 문제 소재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져 있는 문제풀이의 기술과 정신과 관점들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새로운 걸 드리지 않고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들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고요. 아마 지금 문제를 푸실 것들은 PCS 1년 공부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다 봤던 기출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결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소재가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저랑 오늘 하시면서 조금 새로운 경험 해보십시오.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었구나.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었군요. 내가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군. 얘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대충 방향성 드렸고요. 책과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교재는 작년에 좀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할까 하다가 그럼 또 금액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은 그대로 그냥 제가 드리는 거로 감사하게도 학원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는 2016년도에 봤던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바탕으로 공부하시면서 각각의 목차가 끝나면 그때마다 2016년 문제를 풀어드려서 여러분께서 같이 2016년 문제도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따라서 그동안은 공부를 해보시고 새롭게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 시험이겠죠? 올해 2월달 3월달 본 시험 딱 보시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진도를 말씀드린다면 앞에 내용만 가볍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전 상황 판단의 40개 문제 역시 나눴습니다. 문제 유형을요. 5가지 유형입니다. 언법도 규논입니다. 저랑 친해져 있었으니까 이제 좀 약간 입에서 마침 읊조려 봅시다. 언법도 규논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형 문제입니다. 자, 기출을 보신 분들, BCS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 번쯤 언어로 된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제시는 1, 2, 3, 4번 문제, 21번부터 24번 정도 문제에서 언어로만 구성된 문제가 바로 언어형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은 뭘까요? 법조어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4개에서 한 6개 정도 나오는 게 법조어 문제죠. 그래서 법조문 정도 5개 내지 많으면 7개 정도의 법조문 나열을 하고 그 내용을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법조어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는 뭘까요? 도표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도표로 문제 구성된 것들이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도표형 내지는 그냥 수식이 주어지고 나서 수식을 적용시켜봐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도표형 문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형 문제입니다. 규칙형 문제는요, 제시문 보시면 동글뱅이 조건에서 조건을 돌려서, 그렇죠?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죠? 그걸 규칙형 문제라고 보통 부를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논리게임형 문제입니다. 보통 논리게임, 논리 퀴즈형 문제 하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게임의 형식으로서 문제 구성된 것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논리 퀴즈형, 논리 게임형 문제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규칙형 문제와 논리 퀴즈형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갸우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규칙형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 안의 조건만 가지고 놀면 되는 게임이라면 논리 퀴즈형 문제는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푸신 게 종종 보셨죠? 참거짓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요. 이것들이 바로 논리 퀴즈형 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형 문제와 논리 퀴즈형 문제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대략적 외형적으로는 5개 나와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업도 이제 제가 입문 강의 때 해드렸던 작업인데요. 이것도 어떤 형식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40개 문제를 몇 개로 써요? 5개로 구분해 본 겁니다. 누구는 40개랑 싸울 때 우리 몇 개랑 싸운다고요? 5개랑 싸우는 겁니다. 훨씬 더 쉬운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무기 많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거꾸로 무기가 단순합니다. 그 작업 시켜드릴 겁니다. 각각 문제별로 이 문제 이렇게 푸세요. 저 문제 이렇게 푸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언어형 문제지 않습니까? 언어형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여튼간에요. 5가지가 바로 상황 판단의 외형으로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문제가 그럼 어떤 걸 묻느냐? 바로 4가지를 묻습니다. 분적, 추평입니다. 분석, 적용, 추론, 평가입니다. 네, 참고로 이 내용들을 앞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입문 강의 때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또 입문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만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업 해드린 거냐면 상황 판단을 정리해드린 겁니다. 상황 판단이라면서요. 상황 몇 가지? 5가지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시려면 딱 하나 부탁만. 전 자꾸만 좀 이끌어드리고 같이 하자는 거 요구를 해드릴 거거든요. 입 좀 열 연습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가지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작. 언, 법, 또, 규, 논. 예, 자꾸 웅얼대셔야지만이 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교육학과다 보니까 저 여름 개설을 약간 유치원생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왜 이것들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때 최고 잘 됐기 때문에 입에서 제가 읊조리 해드린 겁니다. 언법도 규논입니다. 첫째, 언어형. 됐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언어형 할 때 누구는 말도 못하신 분이 있고요. 누구는 언어형 하신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 언어형 문제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친구긴 하겠습니다만, 우린 뭐죠? 또다시요? 경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의미의 경쟁자죠, 여러분. 따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앞서가려면 자꾸만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언법도 규논입니다. 첫째, 뭐죠? 하나, 둘, 셋. 언어형입니다. 언어로 된 거 기억나셨죠? 자, 누구는요? 대충 떠올리실 거고, 누구는요? 올해 봤던 시험에서 그 문제구나. 아니면 내가 봤던 필세 문제 중 그 문제구나. 그걸 떠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만 제가 이렇게 해서 푸시해드린 겁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중에서 가장 어렸던 문제 뭐였습니까? 떠올려보신 겁니다. 혹시 전기학교, 후기고등학교 문제 혹시 아세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아십니까? 거기 끄떡대신 분이 있죠? 그 문제가 제일 어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필세 문제 중에서. 떠올려보신 겁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고 안 나오시면 있지 않습니까? 민망해서 안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서 혼나신 겁니다. 만약에 내 머리가 모자란다. 그럼 괜찮습니다만, 민망한 귀찮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입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 떠올려 보세요. 뭐 있습니까? 뭐 자진세금 납부 있지 않습니까? 수정후 보통 보신 건 벌써 끄덕대시는 분이 있네요. 자꾸 떠올리신 겁니다. 오케이? 언법도 규는 뭐가 있을까요? 규칙형 문제입니다. 규칙형 문제 또 뭐가 떠오르세요? 또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1차로 봤더니 면접 하나 봅니다. 끝났대 2차 또 심화 면접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기억나세요 혹시? 1리터의 물에 박테리아가 A가 B가 있대요. 500마리 있을 때 기억나세요? 이걸 자꾸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논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 상황 판단에서는 뭐 가위바위보 좋아하죠. 그렇죠? 이것도 있고요. 더 나가서요. 그림으로 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테니스 칠 줄 아세요, 여러분? 테니스 복식 칠 때는요. 위치를 바꿔 치나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만 떠올려 보신 겁니다. 5가지입니다. 언법도 규논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요. 상황 판단이죠. 몇 가지 판단 묻는다? 4가지 판단 묻는 겁니다. 분석, 적용, 추론, 평가입니다. 줄여서 뭐죠? 하나, 둘, 셋. 분적, 추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분적, 추평입니다. 분석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쉬운 말로 일치, 불일치, 다음글과 매칭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2번째, 적용은 뭘까요? 보통 제시문에 공식 내지는 어떤 이론을 줍니다. 이런 상태와 함께 선택지에서 뭐죠? 그 이론을 구체화한 내용을 주면서 적용시켜봐라. 이것들이 바로 적용형 문제입니다. 3번째 뭘까요? 이것이 요즘 뜨는 문제죠. 추론형 문제입니다. 추론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추론이란 말은 주어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 이게 추론입니다.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 이게 추론입니다. 3번째 뭐라고요? 추론형 문제입니다. 이 추론형 문제가 점점 뻑뻑해지고 있죠, 여러분. 4번째 뭐죠?
평가의 문제입니다. 이 평가의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상판대는 조금 사라졌었죠. 그래서 이제 나와도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것이 평가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로스쿨에서 추리 논지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긴 35개를 110분 동안 주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쪽 파트 대부분은 무슨 문제냐면 추론형과 평가입니다. 반면 사안 판단 같은 경우는 90분 또 40문제죠, 여러분. 와, 더 뻑뻑할 것 같은데 점수가 남만치가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은 추론과 평가보다는 어디 쪽이냐면 분석과 적용만 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추론형 문제가 슬슬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형 문제 보시면 옛날 같은 언어형 문제 어땠죠, 여러분? 대충 먹고 들어가는 문제였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심이 어려졌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문제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부합한 것은 문제였다면 지금은요, 추론을 보고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재심을 읽고 그 내용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력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분적, 추평으로 갈수록 더욱더 고급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어형에서 분석, 적용, 추론, 평가형. 그럼 법조문에서도 역시 분석, 추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판단의 모든 문제 유형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자, 상판단 다 공부한 5가지 문제 유형과 4가지의 판단력을 배웠었으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죠? 전체를 알고 부분하는 사람과 부분하는 사람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요. 상판단에 40문제씩을 놨던 겁니다. 지금 뭐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서 이게 언어이구만, 도표이구나. 누구는 1번부터 40번 정리할 때 우린 뭐죠? 4, 5개 되는 그런 문제로서 나눠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와서요. 이제 보세요. 나는 언어를 못해. 나는 법조문을 못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안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언어와 법조문을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시죠. 난 법대가 아니어서 법조문 못해. 이건 왜 말하는 걸까요? 내 마음 편하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내 사고력이라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난 법을 못해.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법조문 특강 강의 들으시잖아요. 특강 2번, 3번 하면 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문제 받아 보시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꾸만 내가 추론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적용 못한다든지 이렇게 틀린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언어 못해, 뭐 법조문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 문제는 누구나 쉽고요. 논리게임 문제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전 언어는 잘하는데요. 논리게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시면 조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틀리신 걸 보시면서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유형을 못하는구나. 예를 좀 고민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저울해 보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류교실 통해서 20분 동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OT는 첫 번째 뭐라? 개별적 공부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 볼 수 있도록 조망할 것. 두 번째는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것. 내가 정말로 언어를 못하는 건지 수를 못하는 건지 그게 아니고 정보를 잘못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고의 문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제 팁입니다. 보통은 님께서는 적성시험 이거거든요. 정보를 먹어서 내 머리 사고를 통해서 답을 선택지 구분하는 것이 보통 적성시험인데요. 보통은 내가 여기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었죠. 근데 아니란 말씀 몇 번 드렸었습니다. 몇 번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엔 지금 누가 있죠? 서령과 수지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저 방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제가 예측해 볼까요? 무슨 말이지 하신 분 있죠, 지금? 안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벌써 답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만 깝잖아. 다시 한번요. 저 방에 누가 있어? 서령과 수지가 있어. 답하세요,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2명 있죠, 여러분. 오케이? 2명 있습니까? 아니면 2명 이상 있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 방엔 서련과 수지만 있어.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2명이죠. 다시 여쭤보죠. 저 방엔 서련과 수지가 있어. 하나, 둘, 셋. 2명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A, B, C가 빠짐없이 싸웠습니다.
오케이? A, B, C가 빠짐없이 싸웠어요. 하나, 둘, 셋. 무슨 소리야? 괜찮습니다. 아까는 생각도 없으셨던 분께서 지금은 무슨 소리 하셨으면 관심 가져준 거니까요. 오케이? 다시 여쭤보죠. A, B, C가 빠짐없이 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달라지셨습니까? 오케이. 저 인간이 뭔가를 또 묻는군. 이렇게요. 자꾸 굴려보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A, B, C가 빠짐없이 싸웠다면서요. 누구는 이 정보를 그냥 읽으시죠? 항상 말씀드렸죠? 전체의 그림을 그리라고요. A, B가 싸웠구나, A, C가 싸웠구나, B, C가 싸웠겠네. 몇 가지? 세 가지겠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요, A, B, C가 빠짐없이 싸웠다. 빠짐없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사고력의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글을 보는 게 조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연습장 한 번만 꺼내줄 수 있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언어형 문제 쪽을 쭉 정리해 드릴 텐데요. 한번 개관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차를 그냥 뭐 먼저 보고 있는다 등등의 말을 써드렸었는데요. 한번 쭉 언어 쪽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독해했던 방법을 견뎌보시고요. 여러분, 나는 이건 너무나 나한테 익숙해서 난 못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겠습니다. 그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저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싶으시면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독해는 여러분 1차 독해, 2차 독해로 나눠서 하신 겁니다. 제가 그냥 보통 애벌 독해, 재벌 독해 했는데요. 제가 표현들을 약간 중구난방 썼더니 헷갈려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하나의 표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독해, 2차 독해 정리하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차 독해. 그럼 어디 가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지죠. 다시 얼른 오실까요? 네, 2차 독해입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해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쭉 열심히 읽으시죠.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여러분과 저랑 비슷합니다. 근데 정부가, 여러분께서 그런 말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매직 세븐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신약에서 매직 세븐이라는 말을 잘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통솔을 믿지 않긴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7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 버리면 기억을 못한다는 걸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5개, 6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신다면 기억이 쉬운데요. 그 이상 돼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나 저나 공부 잘하신 분이나 못하신 분이나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정보량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행을 처음 가면요, 그 가방에 다 넣죠, 이렇게요. 그렇죠? 휴지도 넣고 다 넣습니다. 하지만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어떻죠, 여러분? 야, 휴지 빼. 야, 샴푸 빼. 다 빼죠, 여러분. 왜요? 중요한 것부터 차곡차곡 넣어봅니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독해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1차 독해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전체를 다 드신 게 아니고요. 정보라고 친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요. 이렇게 집중 가지고 보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패턴 가지고 독해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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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하실 독해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요. 이 파트가 어디 쪽일까요, 여러분? 문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습 시켜드렸는데요. 글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볼 것은 제가 보고 인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무턱대로 딱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글을 좀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사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볼 때 제일 윗줄부터 1cm씩 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전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사진을요, 친구한테 보여줘 보세요. 3초. 됐죠? 자, 봤어? 보통 3초 내에 거기 끄덕댈 겁니다. 이렇게. 됐지? 너 정말 다 봤니? 봤어. 저기 오른쪽 끝에 꽃이 몇 개 있었는데 기억 못합니다. 근데 뭐래요? 다 봤대요. 그렇게 보는 게 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내 눈에 먼저 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인지과학적 봤을 때 사람의 두뇌는요. 한 번 정보를 준 것보다는 2번, 3번 반복해 줬을 때 한결 정보를 잘 파악합니다. 근데 인지를 못하더라도요. 우리 생각에는 글을 읽어야지 인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뇌는요, 희한하게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첫 줄부터 보게 되면 모든 문장을 어떻게 본다는 거죠? 내 머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2, 3초 되더라도 보신 것만으로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뭘 치우면 될까, 여러분? 좋은 질문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꽃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있으면 사진 딱 봤을 때, 몇 가지 종류의 꽃이 있는데? 이럴 겁니다. 자,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이 많으신 남자분이라면 딱 본 순간 뭘 볼까요? 여성의 아무래도 마음을 본다든지 진심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죠? 좋은 관점과 질문들인 겁니다. 따라서 미리 내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입력되어 있으면 한결 더 정보를 파악할 때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첫 번째 뭐죠? 몇 문단인지를 보라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 몇 문단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하나의 문단별로 선택지 하나씩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단별로 4개입니다. 5개입니다. 6개입니다. 여기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 달라질 뿐더러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문단이 2개짜리하고 문단이 5개짜리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쉬울까요? 약간 이럽시다. 딱 봤더니 몇 분 남았어? 한 2분 남았대. 마지막이야.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 문단 2개짜리, 얘 문단 5개짜리야. 어딜 풀까? 하나, 둘, 셋. 결정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처럼 또 뭐지? 이러시면 여러분께서 머리로 돌리시는 게 아니고 풀리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문단 2개가 아니고요. 문단 5개짜리가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언뜻 봤을 때 문단 2개가 더 수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단이 2개란 말은 뭘까? 내용들이 엉켜있다는 뜻입니다. 문단 5개란 말은 뭘까? 분절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문단 2개짜리는 읽고 선택지 가야 되지만 문단 5개짜리는요. 밑에 선택지 보고 올라와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문단에 따라 달라진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을 세우시려면 뭐라는 거죠? 좋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어디를 본다고요? 문단 몇 개인지를 본다식 한다. 이게 바로 보고 읽는 팁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뭐죠? 첫 번째 이게 어딜까요, 여러분? 문단의 처음과 또 어딜까요? 끝입니다. 문단의 보통 처음이요. 특히요.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린다면 조금 더 이렇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여기 특히 어디죠,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이죠. 자, 이제 또 놀라운 경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은요. 사음 판단에서 대부분의 언어형 문제에서 90% 이상 첫 번째 문단의 첫 줄은요. 그 제시문에 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소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어가요. 그냥 읽으시죠, 보통 그냥. 그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사음 판단 언어 문제의 첫 번째 문장에선 뭐가 주어져? 전체 문장의 소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첫 번째 문장이 시작이면 시작인 거고요. 거북선이면 거북선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결더 눈께서 수월하게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딱 봤습니다. 뭐라고요? 김치 얘기군. 이렇게 해요. 그럼 김치 나오겠지 하면서 정리한거예요. 그 다음 뭐죠? 따라서 블라블라하다. 항상 뭐라고요? 문단 끝에서 뭔가 결정적인 멘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죠? 딱딱 정리하셔도 문제를 한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탁탁탁 치시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첫 번째 1차 독해할 때 푸셔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죠. 16세기에 블라블라블라. 됐습니다. 오, 다음 뭘 찾으면 될까요? 당연히 18세기, 19세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위주로 보신다 생각하신다면서요. 지금 어떤 작업이냐면 독해라는 작업이 아니고요. 로드맵을 찍어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봤더니 조선시대, 고려시대 놨다 친다면 선택지에서 뭐 나온다면 내가 조선시대 모르면 내가 뭐 일로 와줄게. 요 작업만 한 작업이 바로 1차 독해 때 하실 작업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를 다 첫 줄부터 꼼꼼히 보신 분들이 있죠. 특히 굉장히 섬세하시고 꼼꼼한 독해하신 분께서는 언어의 문제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은 잘 맞추시거든요. 뭐가 안 나오죠?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린 제한된 게임에서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뭐 하셔야 될까? 스피드를 높이셔야 돼요. 그럼 이걸 느끼실 거야. 꼼꼼하신 분들을 조금만 높이셔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들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화 와서 그동안 저렇게 다 맞췄는데요. 빨리 풀었을 땐 2개 틀렸어요. 빨리 풀어서 2개 틀리시고요. 다른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1차 독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디 갈까요? 선택지 갑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만약에. 어디를 푸세요? 어딜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전 5번입니다. 무조건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봤더니 전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해요. 전 토익을 풀어도 끝에고요. 어떤 시험, 사실을 봤을 때도 끝에였었고요. 전 상황 판단 볼 때도 5번부터 봅니다. 전 신문 볼 때도요. 거짓말은 뒤부터 봅니다. 그 희한하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신문도 뒤부터 보기엔 버릇이 있었어요. 책만 앞에서 보는 편인데요. 책도 한번 쭉 보죠. 그럼 제일 맞은 한 점이 뭐냐면 뒤부터 넘겨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를 쭉 넘기면요. 스토리들이요.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는데요. 뒤부터 보면은 스토리가 훨씬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5번부터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전 무조건 딱 보는 순간 보죠? 1번부터 5번까지죠? 제시면 대충 읽어요. 어디 먼저 찍는다고요? 5번부터 찍어요. 이렇게. 5번 찍고 가지고 뭐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 상황 판단 제시문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보통 이렇게 묻는다고요. 1번, 2번, 3번 묻는지. 이렇게 선택지를요, 순서를 바꿔 놓죠. 제시문과 역순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거꾸로 제시문 나오고 나서 선택지 1번 내지 기억번이 그 제시문 앞쪽에 대한 정보를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젠 전 뭐죠? 습관적으로 5번부터 문제를 풀게 됐는데 훨씬 저한테 편한 방법이 됐어요. 여러분 다란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직 안 정해졌구나. 기계적으로 1번부터 푸신 분 있으면 제 방법대로 해보신다는 거죠. 바꿔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답이 좀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희한하게요. 1번 내려올 때보다 5번부터 올라갈 때 훨씬 더 글이 잘 볼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제 말은 랜덤하게 부풀렸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또 해볼게요, 여러분. 5번입니다. 5번 딱 갔더니 뭐 나왔죠, 여러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17%의 경제 성장률이 이룩되었다라는 거 추론된다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5번 볼까요? 안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추론 문제지 않습니까? 선택지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 주판이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추론과 평가 문제, 여러분. 그럼 선택지 그거 돼 있으면 왜 그걸 풉니까? 위에서 뭐가 있는데요? 명사로 된 것, 계산 안 해도 되는 선택지들이 깔려 있는데요. 따라서 그렇게 자꾸 뭐라는 거죠?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무단히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지만 뭐가 되시죠, 여러분? 치아될 수 있어요. 오늘 첫날 드렸던 것은 자꾸만 이렇게 치아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를 이제 뒤에도 2교시 때 풀어드리겠지만 오늘 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마 오늘만 강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안 나오실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충분히. 이게 지금, 그걸 제가 섭섭해 여긴 것이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말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취지는 정말 이 문제 몇 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신 알려드리는 것. 이게 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어쨌건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맞습니다. 2차 독해는요. 다시 올라가서 꼼꼼히 또 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뭐죠? 선택지 가지고 올라가서 부분별로 정독하시는 게 2차 독해 된 겁니다. 요 작업으로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차 독해 때는 대략적으로 제 편이라면 이렇게 읽으시면 정보의 30-40%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시문 정도에. 30-40% 정도 파악하시고 로드맵만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지 우선 5번부터 찍고 5번에는 뭘 찍을까요? 당연히 명사 찍겠죠. 거기 등장한 명사요. 명사 가지고 올라와서 선별적 독해하는 것이 바로 독해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막상은요. 여기가 우리는 강조해 읽었지만 1차 독해 때는요. 그럼 이 선택지 내용들은 어디 있을까? 이걸 물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묻죠? 얘를 묻죠, 여러분, 이렇게. 얘는 너무나 도드라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를 먼저 읽을까? 이걸 물을지 이걸 물을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뭐 한 걸까? 정보를요. 나눈 거라고 지금요. 그래서 내가 난도들을 쳐놔서 어떻게 먹기 좋게 와서 왜 상판대 대부분 90% 문제는 두 개 연결해서 문제는 드뭅니다. 보통 뭐죠? 한 덩어리에서 정보를 하나씩 묻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선택지를 봤더니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 얘와 얘를 연결시켜야 돼. 여러분 그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색들 쭉 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돼 있어요. 정리가요. 그때 연결시키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신 것이 바로 1차 독해, 2차 독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 겁니다. 오케이. 딱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오케이. 일치 불일치. 얘는 뭐지? 추론 문제. 얘는 쉬운 문제. 얘는 좀 어려운 문제겠군.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읽으셨죠? 첫 번째가 쿵짝짝 쿵짝짝 이런 느낌 보신다는 게. 조선시대 때 불러. 오케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적성심을 가리키는 강사는요. 김재영도 있었고요. 이재영도 있었고요. 삼재영도 있었고요. 사재영도 거기를 왜 읽고 있어요?
컴마 있으면 뭐라는 거죠? 쫙 속도를 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등등등에 따라서 등등등에 강사진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강사 있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빠르게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정리해드렸지만 그 문단 있죠? 문단 같은 경우는 몇 문단인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문단이 어디 쪽이요? 앞쪽과 뒤쪽을 한 번쯤 더 신경 써보겠다 생각하시면서 좀 가볍게 보시는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문장은요. 글들은요. 이 글의 구조는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언어 논리 쪽에서 글이라든지 논리 쪽은 아마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에 대한 구조라든지 논리 쪽 공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논리 특강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워낙 또 김은주 선생님하고 박영 선생님하고 너무 잘하시죠. 언어 쪽하고 논리 쪽이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제 입장에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걔를 알려드릴 테니까 얻어가십시오, 여러분. 네. 자, 글의 구조를 보시면요. 두 가지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글은요. 직렬형과요. 병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소재는요. 여러분이 힘든 소재라면 다 힘든 거지 누구한테 쉬운데 누구한테 어렵다? 그건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쉬운 소재, 대부분이 어려운 소재인 겁니다. 당연히 시사라든지요. 아니면 좀 일반적인 말들은 쉽죠. 반면 과학기술이라든지 당연히 경제라든지 어렵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요. 글을 많이 읽으면 독해가 수월해지는 것은 소재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긴 하겠지만요. 모두 있다, 여러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쉬워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파악하자고요. 누구는 부분적인 문장 보고 있을 때 누구는 뭐죠? 어차피 직렬형이 무슨 형이네. 이래버리면 뻔하겠네. 문제 어디 나올지. 이게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본 겁니다. 자, 직렬형 같은 경우는요. 영어를 못하는데요. 저 한번 써보면 다운스트림이에요. 하나는 뭐죠? 업스트림이에요. 그냥 상류하류 하면 되는데요. 좀 있어 보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에요. 이건 뭘까요? A가 있었어. B가 있었지. 그래서 C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A라는 증상이 있었어. 근데 A라는 증상이 있었더니 그 증상에 대해서 B라는 증상이 발생했어. B라는 증상이 발생하더니 C라는 질병이 생기더라고. 이런 게 바로 A, B, C 바로 다운스트림입니다. 어떻게? 글이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쓴 거죠. 수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뭘까요? 맞습니다. 업스트림입니다. 네, 볼게요. 야, A라는 질환이 있었어. 근데 이게 왜 생긴 검토해봤더니 이 A라는 질환 전에 B라는 증상이 있더라고. 근데 이 B라는 증상이 왜 생긴 줄 알아? 이거 음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근데 음주 왜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시간의 역순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업스트림이에요. 거슬러 하는 것들이요. 보통 이것들은 뭐죠? 서사적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 이것들은 뭘까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인과적 구조예요. 어떤 결과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왜 발생한 줄 알아? 이것들이요. 그렇죠? 이것들이 보통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글로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것들, 그게 아니고 역순하는 것들. 이렇게. 당연히 난이도 어디 높을까요? 이게 높아요. 그렇죠? 이거요. 왜 그럴까요? 글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럴 땐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 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다운스트림에 그렇죠? 그럴 경우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봤더니 딱 봤더니 이게 어떤 글이야? 올라가는 글이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줘도 한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 제가 표시를 쓰라는 말을 자꾸 드릴 텐데요. 자꾸만 해주시면 한결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글 읽을 때 다운인지 업인지를 어떻게 한번 알아요? 그게 아닌 거죠. 1차 독해하시면서 머릿속에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운이야, 업이야? 딱 봤더니 업이네. 올라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어려운 독해겠네. 정리 좀 되겠죠.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표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업인지 다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시면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그 원인은 했던 것도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어떤 것도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지금보다 어디를 말해준 건가? 과거를 말해준 거니까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블라블라 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 다 뭐라는 얘기예요? 글이 거꾸로 올라가는 뜻입니다. 따라 순서가 머릿속에서 그리신 거죠.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얘기 나왔는데 예로부터? 그럼 윗얘기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약간 칠판화시키셔서 문제를 정리하셔도요. 이 언어적 정보가 아주 훨씬 더 수월하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렬형에서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병렬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병렬형 같은 경우도요.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퍼지션입니다. 뭐죠, 여러분? 대립지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여기는 A, 그에 반하는 B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A 주고 B 주고 나옵니다. 그럼 대표적인 나온 게 뭘까요? A는 X라는 속성이고 B는 Y라는 속성이야. 이런 다면 어떻게 준다는 거죠? 꼬는 거죠. A는 Y를 주고 아까 말씀은 X, Y를 했죠? A는 Y를 주고 B는 X를 주고 이렇게 주어서 꼬라 쓰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뭐 꼬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막상은 지금의 A, B, X, Y에서 쉬웠던 거죠. 글이 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A와 B에 대한 얘기를 X, Y만 줄까요? 그렇지 않죠. 복잡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정리를 해줘볼게요. 이게 있고요. 나머지는 디렉토리입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어퍼지션이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 뭘까요? 이겁니다. 자, 뭐냐면 벌이 있다. 이렇게. 벌이 무슨 벌과 무슨 벌이 있어요? 암벌과 수벌이 있죠. 암벌은 또 뭐로 나와져요? 저기 뭐죠? 일벌과 여왕벌 나오신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보통 나와진 것들이 바로 뭘까? 디렉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여러분. 행성은요. 목성의 행성과 지구의 행성이 있어요. 근데 목성의 행성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선한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것은 사악한 행성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소재들이죠? 하지만 그림 그려볼까요?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행성이 있어요. 뭐가 있고 목성형과 지구형이요. 목성형 선한 것과 사악한 것이요. 벌이 있어요. 무슨 벌이요? 암벌과 수벌이요. 암벌은 뭐죠? 여왕벌과 다시 뭐라고요? 일벌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패턴이 보이시면 보는 순간 딱 뭔가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서 구성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좀 이따 다 정리되겠지만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A축과 B축이겠죠. 예컨대 근데 이렇게 해요. A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B가 있죠. 이렇게 안 줘요. 갑자기 뭐가 나오죠, 여러분? 공화당 얘기 나와요. 그렇죠? 공화당과 민주당 혹시 둘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민주당과 공화당은요. 모르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정당도 모르는 판에 미국에 있는 정당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요. 어차피 뭐란 얘기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서. 그럼 여긴 뭐가 나올까? 공화당이 있고요. 민주당이 있어요. 걔는 99% 뭐죠, 여러분? 싸우는 애들이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공화당 정보 쫙 따로 읽어주고 민주당 쫙 읽어주면 또다시 모르는 거죠? 놓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갔을 때 또다시 올라왔을 때 어떻다는 얘기죠? 불효율적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글의 종류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신 거 알죠? 하지만요, 이 머리가 조금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손이 좀 도와줘야 돼요. 손이 도와줘서 언어로 된 정보를 좀 이쁘게 가공을 해줘야지만 머리가 좀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뭘까, 여러분? 존재는 뜻이죠. 긍정한다는 뜻이죠. 있다는 뜻이죠. 얘 뭘까요? 없다는 뜻이죠. 부정한다는 뜻이죠. 반대한다는 뜻이죠. 않지않는 뜻이죠. 이렇게 해요. 됐죠? 자, 보세요. 글을 읽었더니 그래서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있네요. 얘들이 뭘까, 여러분? 딱 봤더니 로드맵이겠네. 그냥 어떻게 쓰면 될까, 여러분? 네모치면 되네요. 이렇게. 됐죠? 더 나가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었지만 만약 있지 않습니까? 문단이 두 개다? 이렇게. 됐죠? 문단이 두 개니까 복잡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수월한 경우가 있다, 여러분. 어떤 경우죠? 여기서 뭐가 있어? 따라서는만 두 개 있네. 제일 밑에 따라서야.
얘 몇 문단일까? 하나, 둘, 셋. 세 문단이에요. 왜 그럴까? 따라서는요. 결과 접속사죠. 따라서 등장한다는 게 뭘까? 정보가 분절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정보 앞에서는 뭐죠? 셈을 쳐준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그러나 등등이요. 그러나 뭘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뭘까? 위의 정보와 밑의 정보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인을 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사인이에요. 언어로 된 문제에서 주인공이 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의 문제가 둘 관계가 비례하는지와 반비례하는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가 점점점 추론형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따라서 충분히 해가지고요. 자,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좋아진대요. B와 C는 무슨 관계일까? 이 관계래요. 하나, 둘, 셋. 무슨 관계죠? 반비례관계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등장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대비하려면 여러분께서 자꾸만 비례인지 반비례한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비례 반비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T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A, B예요. T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T와 B는 무슨 관계일까? 하나, 둘, 셋. B와 A는 무슨 관계일까? 하나, 둘, 셋. 그렇죠? 반비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해볼까요? T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1입니다. 10이죠? 얘 몇이에요? 100입니다. 하나, 둘, 셋. 100이네요. 비례관계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얘와 얘 물어봤었죠? 언뜻 봐서 비례 같죠? 다시 한번 얘가 뭐라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와 얘는 하나, 둘, 셋. 어떤 관계도 아니죠. 왜요? 얘가 올라가든 내리든 간에 이 값은 뭘까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이상한데? 비례들이죠? 이제 T값이 뭐예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B와 T 하나 둘 셋. A와 T 하나 둘 셋. A와 B 하나 둘 셋. 쉽지 않죠?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비례관계죠. 얘는 무슨 관계일까? 반비례. 얘는 무슨 관계일까? 어떤 관계도 아니죠. 얘가 움직여봤자 움직이면요. 얘가 변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얘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고정돼 있을 때와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얘를 가지고 총정적 문제를 보통 냅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이자가 올라. 원자재가 오르면은 소비자가 뭔가 줄어. 이렇게 문제를 준 상태라는 것이 보통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따라서 그것들을 계속 곁들여서 말씀 알아두도록 해보세요. 네. 1교시 조금만 좀 10분만 더 주세요, 여러분. 수업 끝나는 것보다, 중간 끝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번은 뭐라는 얘기죠, 여러분? 글을 보시면서 자꾸만 그려보시고요. 이것도의 방법이에요. 아까 정해드렸지만 글 내용이 있어. 그럴 때 뭐라는 거죠? 글이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된 글이 있어요. 분절적이지 않고요. 그게 지금 든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신다든지 연결시키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쓰시면 한결 더 정보가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켜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문제 풀 때 이거 좀 지양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너무 익숙해서 제시문 읽을 때 이렇게 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고치기 쉽지 는 알겠습니다만 저도 이랬어요. 요즘 저는 이렇지 않거든요. 저는 요즘 눈으로 풉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게 힘들어서 나중에 뭐죠? 마치 금단 현상처럼요. 손이 이게 치고 싶은 생각 욕구가 너무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만 대고 연필 안 대고요. 손만 대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만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눈으로 풀다가 뭐죠? 요 정도급밖에 안 치거든요. 그게 자꾸 하시다 보면요. 보세요. 제 머리가 늘겠어, IQ가? 그게 아니에요. 익숙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면 조금은 손이 들어가요. 근데 손이 왜 가는 줄 아세요, 혹시? 이거 솔직히 쓸데없는 행위거든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도 없어요. 색깔 칠하는 거, 밑줄 칠하는 게 교육적인, 인지적인, 과학적 봤을 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문구점만 돈 벌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뭔가 글을 읽어서 백지면 내 마음이 허전해요. 공방 같지 않고 두 번째는요. 치면서 뭘 벌죠? 여러분 솔직히 시간 버는 거예요. 한번 치시면서 마음속에서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따라서 개를 줄이셔야만 돼요. 그래서 되실 거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이렇게 밑줄 치는 거 이렇게 하시는 연습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표시만 해놓은 정도만 드셔야지만이 훨씬 빠르게 독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따라도록 해보세요. 자, 몇 가지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보시면
우선 정보는 여러분, 정보의 기본적인 뼈대는 어떠한 품사를 통해서 얻어진 거죠, 여러분? 명사입니다. 명사에 대해 친하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명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다면 특히 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여러분? 대놓고 지가 저 중요한 말이라고 사인 준 애들이 있어요. 사인 준 애들이 있어요. 기출 보시면 어떤 것들이에요? 맞아요. 외따옴표요. 또 뭐 있죠, 여러분? 꺽쇠요. 보통 보시면 책 이름 많이 들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괄호요. 얘는 뭐야, 여러분? 눈에 불을 켜셔야죠. 삐삐삐 대셔야죠. 왜 그럴까? 명사 중에서도 저 정말 중요한 명사예요. 이러고 있거든요. 한번 제 말씀 들으시면 기출 보신 겁니다. 진짜네? 꺽쇠, 외따옴표, 괄호 가지고 문제를 종종 내죠. 보통 90% 이상 문제로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 나오시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읽고 넘기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네, 요건 기본 잘 알아두시고 명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제가 항상 들어드린 예니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자, 저는요, 한번 제가 드리는 문장들을 기억해 보세요. 저는요, 대부분 이제 강남역에서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2번 출구인 줄 알고 있어요. 2번 출구 알고 있는데, 강남 2번 출구고요. 이마트에서요, 지하 2층인가? 이씨 아줌마 파는 사과 있죠? 전 그걸 참 좋아합니다. 들으셨죠? 오케이. 자, 롯데마트, 역삼역, 신림역.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3층이요? 네. 여러분, 이거요. 오늘이 며칠이죠? 예, 눈빛을 보니까 지금 다 보니까 꽂혀 계세요. 딱 보니까 기억하시려고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 방해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예요. 알았죠? 수식한 말과 수식되는 말이 있으면 어디를 먼저 보신다고요? 수식되는 말을 보시는 거예요. 일반어와 특수가 있으면 뭘 먼저 보는 거죠? 일반 명사부터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김장 뭘 좋아하죠, 여러분?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과를 좋아하는 거죠? 강남역 어디라던데? 이렇게. 강남역? 무슨 마트인데? 이 마트 어디라던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먼저 떠올릴 때 강남역 2번 쭉 하시면 오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수식하는 말과 수식되는 말이 있다고요. 어딜 먼저 보시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다 보시겠지만 1차 독해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맨날 또 하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야, 저는요, 검은색 스타킹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5, 6, 7월입니다. 아, 가을 되면은 이거 가슴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뭐라고 하죠? 네, 변태 같은 놈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보니까 변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네. 변태 같은 놈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변태 같은 놈은요,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을까? 이겁니다. 변태 같은 놈을요, 한도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정보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변태 같은 놈이죠. 명사만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있죠? 변태와 놈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은 뭐죠? 변태죠. 그 사람의 성별은 뭡니까? 남자인 겁니다. 이렇게 해요. 따라서 어떤 명사가 있으면 걔를 뭐라는 거예요? 수식하는 것, 되는 것, 연결어 다 빼시고 뭐만 보신다는 것은요? 명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선택지 갔을 때 뭐 나왔을까? 저기는 저 남자는 변태적 성향이 있다. 선택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변태 같은 놈! 이거 익숙해지신다면 뭐라는 거죠? 플렉서블하게 문장 자체를 연결시킬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항상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강남역 사고랑 변태 같은 놈 기억하세요. 강남역 사고 공식 뭐라는 거죠? 우선 수식되는 말부터 볼 것. 그런 다음에 뭘 보라는 얘기죠? 수식한 애 보란 말이에요. 수식한 애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변태 같은 놈 뭐라는 거죠? 무조건 명사 나오면 뭐라는 거죠? 찢어서 나눠서 정보를 파악할 것. 이겁니다. 오케이? 자, 명사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명사란요. 솔직히 중요합니다만 예를 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한 것은 삼류 문제예요. 수어라 문제거든요. 보통 예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뭐로 구성하죠? 조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이것 가지고 문제 강성한 겁니다. 조사, 부사, 형용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눈이 띄시면 안 돼요. 그렇죠? 조사 중에 대표적인 뭘까, 여러분? 뭐뭐만 이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항상 이제 선택지 볼 때 말씀 또 드릴 텐데 글을 읽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칭이 나오면 걔는 뭐죠? 우선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전칭이 나오면 걔는 둘 중에 하나예요. 틀렸거나 너무 쉬운 답이거나 이렇게. 바로 전칭 나왔다. 그럼 모자란 뭐죠? 무조건 걔는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모든이란 말은 쉬운 전칭이죠. 그럼 다른 전칭은 뜻이 뭘까요? 너만 뭘까요? 전칭이죠. 이겁니다. 해볼까요? 자,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 뭐죠, 여러분? 전칭입니다. 왜? 예의가 없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요. 이처럼 그런 말이 등장하시면 뭐라는 겁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아까 접속사에 대해서는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뭐라는 거죠? 그러나 등등 중요하죠. 또 나가서 호응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저는요. 수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을까요? 저는요. 원칙적으로 수업이 있으면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먹으려고 한 거겠죠. 왜 그럴까요? 원칙적이란 말이 나온다 치면 무슨 말 때문에? 예외적으로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 나올까요? 예외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부사구라든지 접속사, 연결사 보시더라도 어디서 문제 나올지가 훨씬 더 쉽게 보인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저는요. 원칙의 말이 나오면 어떻게 거꾸로 따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여긴 아니라는 뜻이. 됐고 어디요? 다만 이거죠. 예외적으로 여기가 바로 뭐라는 거죠? 문제가 나온 포인트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서 독해를 언제요? 1차 독해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몇 가지만 더 좀 정리하고 이제 가볍게 정리할게요. 다음 번입니다. 다음 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는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카스트 제도인가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겁니다. 잘했습니다. 신분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구에서 일로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일반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9이 쉬울까요? 1구가 쉬울까요? 하나, 둘, 셋. 1, 9가 쉽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9, 1과정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천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상, 카스트 제도, 그게 신분제도 보여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뭐죠? 대충 있습니다. 신분제도, 카스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일반적인 것들을 보시고 나서 구체로 가신 것이 하기 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시문에 있는 말들이거든요. 선택지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말이 있어요. 그럼 제시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말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잔상이 가지고 어디 가신다면 선택지 갔을 때 선택지에 있는 명사 있죠? 걔를 딱 봤으니까 뭐라는 거죠? 걔를 보신 게 아니고요. 제시문은 어떤 말을 연결하는 거지? 얘를 판단하신다면 훨씬 더 쉬운 게임이 된다는 거죠. 저 사고는 제가 몇 번씩 해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요. 모든 공무원들은 워드 자격증이 있어요. 저기 저 뭐야? 저 국정원이네? 국정원. 여기 뭐 기관단총 같은 거 숨긴 것 같은데요? 선글라스 낀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직원은 뭐를 갖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워드 자격증입니다. 왜 그렇죠? 왜? 모든 공무원들은 워드 자격증이라면서. 근데 뭐가 나왔을까? 국정원 직원 갑이 나온 거야. 순간 국정원? 그럼 총이 있을까? 수갑이 있을까? 아니죠. 확실한 뭐죠? 모든 공무원들은 뭐가 있어요? 워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구의 사고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런 걸 잘하셔야 되는 뜻이. 따라서 언어 문제는 언어 소재라든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정보를 파악하는 여러분 능력이 조금은 연습이 덜 돼서 힘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겁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는 언어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언어형 문제 팁으로 드린 거고요. 그리고는 다른 문제 유형들에 비해서 언어형 문제에서 많이 쓰인 거 드린 거지만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논리게임, 법조 문제 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줄여드릴 거예요. 자, 언어 팁 10가지, 법조 팁 10가지, 20개 아니요. 언어 팁 10가지 그걸 가지고 법조 문제예요. 그러면서 법조문에서 특수한 거 두어 가지 이렇게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볼게요. 논리게임도 비슷한 말씀 드릴 텐데 제시문에서 이름이 2번 등장하죠. 걔 뭐지? 걔 무조건 문제밭이에요. 김재희란 말이 제시문 2번 등장하죠. 걔는 무조건 문제에서 뭔가 요구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글을 보는데 몇 번이요? 3번도 아니야. 제시문에서 특히 논리게임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2번 이상 무슨 말이 등장하면 걔는 무조건 이 제시문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게 바로 뭐죠? 바로 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얘를 읽어버리면 뭘 모르시는 거죠? 몇 번 나온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 해요. 네. 제시문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시문은요, 처음에 이해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그림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글을 보신다면 뭐가 보인다는 거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게 좀 느껴졌다 했어요. 근데 걔를 너무 꼼꼼히, 너무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몇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 말씀을 제가 언제 드렸었죠, 여러분? 이 강의 처음에 드렸었어요. 이 적성 시험은 여러분 생각을 바탕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제시문 바탕으로 풀 말씀드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시문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제시문이 뻔히요. 나 힌트 여기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뭐죠? 내가 그렇게 안 읽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난 여러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죠? 무심한 사람 만들어 드릴 거야. 관점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제시문 조건에 아까처럼요. 저기 서른과 수지 있어. 하나 둘 셋 2명 이상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이 훈련을 12번 또 할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자꾸만 객관적 정보를 보는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란 얘기죠? 동일한 단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해보세요. 얘만큼 무섭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특히요. 조어 있죠.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단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볼게요. 양도 차익과 양도 가액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양도 가액과 양도 차익은 다르죠. 내가 쟤를 5천만 원에 팔았어. 양도 가액은요? 5천이죠. 내가 2천짜리 5천에 팔았어. 양도 차익은요? 3천이죠. 여러분 양도 가액과 양도 차익 물으시면은 잘 아시지만 막상 걔를 글로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항상 보면 비슷한 말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삐삐대셔야만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그것이 동일한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말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종종 문제를 내죠.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한 번 양도 가액을요. 양도 차익으로 읽잖아요. 몇 번 읽어도 양도 차익으로 읽어요. 왜 그럴까? 한 번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팁도 다 드릴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안 풀리면 아까 풀었던 그 문제, 제신 받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돼요. 더 많은 곳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안 풀리고 제시 안 볼수록 내가 받던 데를 또 봐요.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요. 또 봐요. 아까보다 더 좁은 범위를 또 빠른 속도로요. 제가 아까 밑줄 치지 말란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밑줄 쳐버리면 볼 때 또 어디 보시게요? 밑줄 봐요. 밑줄 본 순간 밑줄 다음인 조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모든 팁들은 아마 연결될 겁니다. 단순하게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나름껏 한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시험 보신 분이라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구나. 이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드릴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바꾸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 방법이 귀에 좀 와닿으시면 한 번쯤 노력해서 바꿔보세요. 6개월 남았죠. 우리한테 시간 남을 때, 전쟁 나갈 때까지 충분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한 번쯤 이 말씀 귀담아 보도록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1교시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 정도를 가진 게 우선은 전반적인 언어형 문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이제 어떤 작업할 거냐면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문제를 오늘 처음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한 20분 드릴게요, 여러분. 10분 더 드릴 테니까 문제를 좀 푸시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네. 얘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자세하게 막 쓰지 마시고요.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할 테니까요. 문제에서 답만 좀 가볍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고 계셔보세요. 네.